정우성은 30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은퇴 후 고향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골 생활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졌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변비였습니다. 사흘씩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고 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워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와 변비약을 처방받았지만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의사였던 그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서 옛 한의학 서적들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의 뿌리는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해결해보자고요. 다음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다가 할인 코너에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 바나나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의학 서적을 찾아보니 바나나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성질이 차고 단맛이 있어 심장과 위장을 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국 뉴욕 포스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 이완과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궁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 상극인 음식을 함께 먹으면 독이 되고 상생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약이 됩니다. 10년 전 진료 기록을 뒤져보니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달걀 요리를 권했더니 숙면을 취하게 된 경우, 변비 환자가 꿀물을 마시고, 호전된 경우 소화불량 환자가 귀리죽을 먹고 좋아진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나나를 중심으로 3가지 조합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와 달걀, 두 번째는 바나나와 꿀, 세 번째는 바나나와 귀리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달걀에는 비타민 B유가 들어있어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전환시킵니다. 또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줘서 밤중에 쥐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바나나와 달걀만으로 빵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익은 바나나 2개를 으깨고 달걀 2개를 넣어 잘 섞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냈습니다. 첫날 밤 바나나 달걀빵 한 조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보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바나나 달걀빵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잔 것입니다. 이틀 더 계속해보니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햇빛 노출이 적어서 세로토닌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나나와 꿀을 이용한 발효차였습니다.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가 가장 당도가 높고 효소가 활발합니다. 이 바나나를 썰어서 꿀과 1:1 비율로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실온에서 3일간 발효시켰습니다. 발효가 끝난 후 첫 잔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신맛이 났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 3시에 깨는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본 날은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이 남았습니다. 변비 해결이었습니다. 바나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고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나 오트밀 쉐이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바나나 1개, 귀리 반 컵, 두유 1컵,
견과류 한 줌을 믹서에 넣고 갈았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쓴 이유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고 두유에 이소플라본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던 느낌이 줄어들었고 사흘째부터는 배변이 수월해졌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완전히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배가 더부룩하지 않았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실험 도중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바나나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개씩 먹으셨습니다. 며칠 후 다리가 붓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보니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조합을 2주 동안 순환하며 먹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변비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매일 7시간 이상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도 많이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마을 경로당에서 바나나 건강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20분 정도 모이셨습니다. 평소 변비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나나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의 후 몇몇 분들이 따라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80대 김할머니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바나나 오트밀 쉐이크를 마신 지 일주일 만에 편안하게 배변을 보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60대 부부는 둘 다 잠을 잘 못 주무시던 분들이었는데 바나나 발효차를 마신 후 숙면을 취하게 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을에서는 바나나 달걀빵 파티까지 열렸습니다. 각자 집에서 만든 바나나 달걀빵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으며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마을 전체의 활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좋은 정보를 나누며 함께 건강해지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3가지 바나나 조합을 지키고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바나나 달걀빵, 바나나 발효차, 바나나 오트밀 쉐이크를 번갈아가며 먹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포기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나 2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등이 병행되어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라는 흔한 과일 하나가 제게 이런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찾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의사보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이 말이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바나나 달걀빵 레시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익은 바나나 2개를 으깨고 달걀 2개를 넣어 잘 섞습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주면 됩니다. 바나나 발효차는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를 썰어서 꿀과 1:1 비율로 유리병에 담고 실온에서 3일간 발효시킨 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바나나 오트밀 쉐이크는 바나나 1개, 귀리 반 컵, 두유 1컵, 견과류 1줌을 믹서에 넣고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겨울철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손발 냉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연치료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작은 실천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